안녕하세요, DI 딘세입니다. 오늘은 1세대 오버워치 게이머 타이롱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o what is going on YouTube? Welcome back to my channel. So today I'm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yrone, a first generation player of Overwatch. So let's jump in.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타이롱. 저는 오버워치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MIG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 브릭스 거쳐서 이제 월드컵도 우승해보고 이제 리그팀에서는 미국팀 같이 맡아보고 하다가 이제 쉬면서 지금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발로란트 쪽 코칭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타이롱님. 오버워치를 떠나기로 다짐한 계기가 뭔가요? 사실 오버워치 떠나기로 다짐하는 뭐 그런 건 없는데요. 휴스턴 아웃로즈랑 계약 종료하고 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소문이 좀 돌았잖아요. 라이즈 신작으로 AFPS 게임을 낸다.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그때 프로젝트 A로 불렸는데 이제 어찌어찌 미국 베타키를 받아서 했어요.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이건 무조건 e스포츠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떠나기로 결심했다기보다는 다음 대세가 될 게임은 발로란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휴스턴 아웃로스에서 하시다가 귀국하고 나서 발로란트로 근무 시작하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제 일을 얻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 쉬었고요. 1년 정도. 리그 첫 시즌 스케줄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의 평균 한 달 수면 시간이 한 4시간도 못했어요. 우리 옆 동네 발로란트는 있지만 오버워치에는 없는 게 있다면 이거 왜 오버워치에 없는지 모르겠다. 사격장은 있긴 한데 약간 좀 실용적이지 않다? 요즘은 발로란트는 데스매치 할 때 총 쏘는 연습은 좋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압박감이 올 때 스킬을 쓰고 쓸 수 있냐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게 지적이 되어서 팀 데스매치 따로 추가됐거든요. 팀 데스매치는 이제 요원 고르고 이제 스킬을 쓸 수 있고 한데 오버워치에도 약간 그런 거 약간 짧게 발로란트 신속 플레이처럼 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싶으니까 만들어준 게 팀 데스매치다. 피드백 반영이 빠르네. 물론 오버워치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버워치 경우는 유저들 워크아웃으로 많이 해결하려는 의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서양 선수들과 같이 계셨었는데 그분들 연습하는 문화가 한국에 비해서 다른 점? 혹은 뭐 이해가 안 갔던 부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웨스턴 문화권, 이스턴 문화권 살펴보면 이제 동양아시아 문화에서 체육이란 게 약간 엘리트 체육 쪽에 많이 가깝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 생활이나 그런 것도 이제 서양은 약간 그거에 완전 좀 분리돼 있어요. 이건 그냥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탑줄 스크림하고 이제 얘들아 이제 슬슬 피드백 해볼까? 애들이 갑자기 집에 오고 있어. Where they go? 하면서 coach, it's 9 to 6. 처음에는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게이머라는 건 어찌보면 자아실현의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온갖 마음을 거의 전부를 넣다시피 했는데 이제 웨스턴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프로게이머라는 건 인생에 이제 많은 점에서 이제 한 가지 터닝 포인트는 걸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장점은 이제 스크린 내용이 안 좋았거나 자기가 봐도 못했다 쳐도 화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좀 성숙한 편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 합숙을 안 하는 쪽도 있다. 특히 미국 현지인들은 그 사생활에 한해서 철저히 좀 보장해주는 편이고요. 웬만하면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쪽이 서양 문화에서 좀 많다. 그렇죠. 현지인 팀의 경우는 그냥 미국 본토다 보니까 그냥 생활상에서 있는 일자치고 저희는 이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 거니까 약간 목표치가 완전 다른 것 같긴 해요. 오버워치에서 발로란트로 넘어가려면 주의할 점. 원래 버릇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하고 와야 된다. 가장 이제 두 가지로 꼽히는 거는 오버워치 하던 분들은 장점은 이제 에임 속도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무빙도 같이 하는데요. 에임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 발로란트에서는 그렇게까지 추천되진 않아요. 웨스턴에서 분류하는 걸 패시브 에임과 액티브 에임을 부르는데 액티브 에임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상대 발견했을 때 바로 마우스로 이제 가는 에이밍들. 패시브 에임은 이제 내가 주어진 무빙과 환경에 따라서 에임을 이제 두고 결정하는 방식. 상위 티어일수록 약간 패시브 에임 비율이 높아요. 인내심 갖고 약간 그런 걸 좀 분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무빙은 무빙 따로, 에임은 에임 따로. 제가 프로 지망 종목으로 오버워치랑 발로란트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어떤 답변을 주실 건지. 프로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가. 이 좋아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냥 하는 거에 재밌다가 아니고 이 게임이 이제 메커니즘 알고 싶다.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계속 해가면서 이제 터득하는 그런 열정이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초에 프로를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는 오래 가는 걸 못 봤어요. 프로가 목적인 상황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래 가는 걸 못 봤다.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프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좀 더 건전한 거고.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제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제 요즘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약간 게임에 보는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세요. 프로를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프로를 만약 도전한다고 해서 24시간 이제 풀 가동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부모님이 약간 판 깔아주실 때 나는 더 잘할 수 있을까? 목표란 티어를 달성해보고 하든가 탑 500이나. 그래서 종목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찍고 있냐 아니면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냐 그게 제일 굉장히 중요해요. 선수 코칭 및 학생 코칭하면서 했던 본인의 실수들. 19년도쯤에 이제 3-3이 되게 유행하다 보니까 동양 쪽은 많이 숙련했는데 서양 쪽도 아니란 말이에요. 브리기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3-3에서의 브리기테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라인하르트 방패를 그냥 무시하고 바로 스턴 넣을 수 있는 점과 그 힐러들을 이제 살리는 유지력. 그래서 이론에는 되게 자신 있어요. 1주간 그냥 칠판에다 거의 논문 수업 방식 비슷하게 거의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잘 안 되더라고. 끝에 가면은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거 애들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잘하는 거나 하자 해서 이제 대세 따라라는 게 또 꼭 답은 아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고치로 억지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 잘하는 거 할 걸. 그런 후회가 좀 있으시구나. 지망생들이나 학생 티칭할 때는 좀 어떠신가요? 애들이 나는 이걸 배워서 할 수 있는데 경제사 하려면은 5명이 그걸 모르니까 이걸 배운 걸 써먹기가 너무 힘든 거죠. 처음에는 이제 팀게임 요소를 좀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약간 완전히 좀 방향을 바꿔서 개인적인 완성도 쪽에 많이 집중하고는 지금에 와서는 팀게임적인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들만 가르치고 메인으로 많이 비중이 높게 가르치는 거는 개인 피지컬이나 개인 판단 관련해서 그런 거죠. 해외 경기장 문화가 국내랑 다른 부분. 서양이랑 동양 비교를 해보자면 팬 문화에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제 미국 팬의 경우는 한두 명이 이제 e스포츠 팬이 아니고 팬을 하겠다면 그냥 가족 전체가 다 팬이 돼요. 팬 투어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살면서 할아버지를 보는 것 처음이에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제 엄마, 아빠 선수 가족이 팬이 되는 거는 어차피 되게 자연스러운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e스포츠는 젊은 층만 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오니까 되게 다른 거야. 할아버지 그냥 고조 할아버지 그냥 다 봐. 이제 손수 깎은 핸드메이드 이제 제품도 주시고 되게 괜찮았어요. 너무 멋있다. 로컬 팬 문화가 되게 잘 정착돼 있다. 그때 연고지가 있었잖아요. 네. 휴스턴의 본고지로 가니까 확실히 그 안에 팬분들이 문화가 잘 형성돼 있더라. 네. 휴스턴에 이제 딱 도착하고 나서 가는데 어떤 트럭 기사가 쓱 가더니 휴스턴 하면서 가는 거야. 진짜로요? 우와. 진짜 로컬을 사랑하는 팬들이 많구나. 이게 e스포츠에서 연고지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로컬 팬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맞죠. 너무 멋있다. 앞으로 FPS 리그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본다면 솔직히 저도 속단하게 있는 게 일단 캐주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e스포츠 쪽을 라이엇이 꽉 잡고 있어요. 빌자드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재밌는 건 FPS 게임의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유행한 장르가 좀 순환되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2020년도나 2019년도 초는 이제 배그의 해인 동시에 오버워치의 해였다면 지금 발로란트의 시기이기도 한데 장르가 되게 돌고 돌아요. 대중적으로 좀 많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게임이 웬만하면 윈윈을 하고 게임 개발사 LG도 AG도 있겠지만 배급사나 이제 모회사의 이제 자금력이나 투자 계획에 따라서 또 많이 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변경하려는 친구들에게 좀 진작에 지원하는 게 네가 프로 될 때쯤에 발로란트가 또 대세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프로 지향을 하는 게임은 계속해서 투자하되 요즘 어떤 게임들이 좀 런칭되고 있는가를 좀 구독하면 좋긴 하겠어요.